$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시장한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뭐라고요?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올라야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안 좋을 때 안 오늘 좋을 때? 같은 날 안 좋을 알고 때?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 지수 가만히 있어라. 아, 그렇죠. 종목하라 가만히 하락할 있어라. 때 가만히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기자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한 6, 네. 7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 일주일 하고 어제 네. 격리가 끝났거든요. 격리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집에서 뭐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네. 밥 먹고. 음. 근데 어제 하여간 이제 광합성을 좀 했습니다. 밖에 너무 나가서 좋죠. 외출을. 예. 밖에 또 돌아다녀야 네, 좋은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정말 평범과 일상이 네, 네.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를 네. 호시국에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의 반응 그리고 이 수준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한 7.3% 정도 예상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꺾인다고 3%. 생각은 안 하고 좀 더 이 인플레가 진행된다고 생각했는데 채권 금리가 이제 10년짜리가 2%를 네. 뚫고 주가도 한 2% 조정받은 거 보면 투자 심리가 여전히 약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greed and fear. 그래서 이제 역시 그 fear의 국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큰 그림을 보면 국내는 물가가 고공행진하지만 상승률은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네. 지금 계속 오르는데 제 생각에 몇 달 안에 정점은 찍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이번에 한 달 반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게 렌트, 그러니까 CPI에서 가장 큰 항목인데 그렇죠. 경기가 워낙 좋아서 일자리 창출 많이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대한 수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은 나무로 집을 많이 져요. 그러니까 서부 같은데, 근데 목재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이제 렌트가 오르고, 그래서 이미 뉴욕 같은 데는 맨하튼 같은 데는 렌트가 사상 최고치고, 샌프란시스코 외곽은 이미 높고, 다운타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빠졌는데 이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물가를 높은 수준에 유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그 다음에 뭐 이런 가격은 제 생각에 올해 신차 공급이 좀 늘어나면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몇 달 안에 꺾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근데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 상승기에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적정퍼가 얼마일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을 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기다려야겠네요. 그럼 3월에 혹시 50bp를 올린다고 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파월이 그 코너에 몰려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50bp를 딱 올리고 나면 올리고 오히려 나면. 좀 지나고 그 악재가 지나고 나서 오히려 좀 시장이 그러면 좀 더 안전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위해서는 25bp보다는 50bp를 처음에 화끈하게 올리고 그게 이제 과거로 이제 되면 오히려 주가는 저 시장은 그러면 조금 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이제 근데 이제 결국 뭐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시장이나 개별 종목의 적정한 퍼가 지금 얼마인지 경기는 좀 꺾이고 기업 이익 증가율은 둔화되는데 특히 금리 상승기에 적정 퍼는 얼마인지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준비한 차트인데 좀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 뭐 10년 정도는 기업 이익이 10% 늘어나면 주가는 15% 20% 늘었어요. 왜냐하면 퍼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금리 하락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기업이익이 10% 늘어나도 주가는 그거보다 낮은 5% 상승밖에 못 하는 거예요. 왜냐 퍼가 점점점 내려오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S&P 기준 시장 퍼가 23배. 그다음에 작년 초가 그랬고 작년 말이 21배. 근데 금년 들어서 주가는 빠지고 기업이익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퍼가 20배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상당히 호재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지만 하여간 이런 그 적정 퍼에 대한 고민 그게 이제 전문가들 특히 월가의 베테랑들이 가장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우리가 실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성적표를 보여주셨었잖아요. 이걸 또 가지고 오셨어요. 더 추가시켰네. 네. 예, 그래서 뭐 새로 이제 그 이후로 실적이 발표된 점수를. 회사들 오늘 할 그렇습니다. 종목들 얘기 특히 보면 이제 포드가 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GM보다 조금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여기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딜러에 가서 약간 타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포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슈퍼카에서도 가장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페라리가 실제 상장돼 있습니다. 그거 뭐 네.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티커 코드가 레이스예요. RACE. 그래서 어울리네요. 페라리를 통해서 이 슈퍼카들의 세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아마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식 분할 어떻게 그러니까 아마존 다들 원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실적 제목을 얘기는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저 글로벌 라이브 이제 네. 밤 방송에 와서 자세한 얘기는 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아마존이 알파벳이 분할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도 주가가 3,000불이 넘으니까 이제 너 차례다.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마존의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이 회사가 94년도인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 3차례 분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히스토리는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 2017년에 어떤 그 투자가가 제프 베조스한테 물어봤어요. 주식 분할 생각이 있냐. 그래서 뭐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있다. 뭐 확답은 주지 않았지만, 근데 주식 분할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실제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주가가 좀 올라가면 이제 주식을 갖고 미국은 M&A 딜을 많이 하니까 좀 더 싸게 딜을 할 수 있고, 엔비디아가 원래 ARM 살 때 이제 그러려고 그랬죠. 이제 반대로는 이제 로빈훗 같은 데가 나오면서 그 주식의 그 일정 지분, fractional ownership이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3,000불이어도 100분의 1만 사면 30불이면 주식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분할의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아마존은 당분간은 분할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 제프 베조스가 CEO는 이제 은퇴했지만 그 회장으로서 실제 아직도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의 철학이 분기 실적 이런 단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되게 아주 펀디멘털하게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주주보다는 고객을 항상 중요시하는 회사여서 회사가 펀디멘털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분할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최소한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실 근데 내용보다 채팅창에서는 교수님 준비하신 사진에 굉장히 네, 진짜 얘가 설명을 했네. 요즘 그래서 베조스가 요새 파티를 즐기고 있나요?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제 같이 미국 영어로 이제 파트너라고 하죠. 사귀는 분하고 나서 옷이 뭐 좀 요즘 이상한 옷을 많이 아유, 입는다고. 클로즈업을 하십니까, 비디님? 예, 그래갖고 그런 파티 얘기가 되게 크리에이션. 화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좀 아마존 지금 주주들은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파티를 그러니까요. 즐기고 있으니까 문매를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 스플릿 관련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이제 요새 또 얘기 많은 페이스북 메타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보죠. 그러니까 뭐 메타가 실적 발표가 30%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든 것도 그 펀디멘털 대비 적정 가격이 얼마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 페이스북에 이 그 그림을 올려서 제가 따왔는데 그 IBM, 그러니까 IBM 요즘 뭐 별로 관심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IBM보다 메타가 현금 흐름 기준, 그러니까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이제 EBITDA 현금으로 나눈 건데 이게 PER 같은 개념인데 조금 전문가들이 쓰는 개념이어서 그 개념으로 보면 메타가 전에 한 20배쯤 했는데 10년 전에 지금 10배로 떨어져서 IBM의 현금 흐름 매수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너무 과모에 매도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빅테크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제가 여기 정리했어요. 그래서 메타가
퍼 기준으로 16배, 시장보다도 낮습니다. 시장이 20배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 흐름 배수로는 11배. 그래서 저는 조금 과매도, 그러니까 리스크는 계속 있고 상반기 실적 안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는 분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그 메타버스 하는 리얼리티 랩이라는 부분을 빼면 기본 비즈니스 페이스북 그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메신저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9%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비즈니스의 그러니까 성장성은 떨어지지만 이익은 여전히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 리워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IBM보다도 주가가 실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싸다고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를 좀 더 한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성장성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나 그 기업의 내부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 메인 비즈니스의 영업이익률 49%면 빅테크 중에 가장 높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만 띄워놓고 보는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장이 간과하는 게 아닌가. 예. 그게 이제 기본이 돼서 또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그 애플 아이폰에서의 개인정보 강화는 어느 정도 영향을 그 미칠까요? 네. 악재는 계속 있고 계속. 뭐 우리 장수상 의원님 그동안 계속 며칠 동안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위터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치명적이지 네, 않았다고 오늘 않았습니다. 실적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개별 기업 관련된 구체적인 좀 그런 이슈라고 이제 보이고 그 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을 보면 틱톡을 좀 틱톡. 공격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틱톡 유튜브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많이 밀렸는데 틱톡이 좀 더 자극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미국 뭐 의회나 이런 그 감독 당국에서 틱톡을 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지금 메타에 집중돼 있는 관심이 일로 좀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뭐 틱톡을 미국 기업이 인수한다 뭐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얘기는 그렇죠. 다 쏙 들어갔어요. 그 한 2, 3년 전 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실리콘밸리에 저희 뭐 이번에도 젊은 분들 만나보면 많은 젊은 사람이 틱톡이 미국 회사로 알고 있다고. 그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정말 틱톡은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안 앞으로도 할 해봤습니까? 예정이 없습니다. 제 결이 아니더라고요. 막 춤을 추고 뭘 하는데 시대 뒤떨어지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어쩔 수 많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적 인정했습니다. 발표된 나이 많은 어르신들 거. 두 분 모시고 제가 또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예. 자, 포드 4분기는 좀 저조했지만 실제로 가보셨던 전기차가 지금 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전기차 그 머스탱 마키라는 네. 것도 한번 타봤고, 근데 이제 야. 그 몰아보지 못했고 이제 그 앉아보고. 운전석에 앉아보고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GM 실적 얘기를 한 2주 전쯤 제가 했었는데 GM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냈고 포드는 좀 4분기가 저조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죠. 근데 포드가 한동안은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맞아요. GM을 맞습니다. 초과해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4분기에 5%. 근데 이제 GM은 이거보다 높은 9%였는데 한국에서 보면 현대차가 6%, 기아차가 7%.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쯤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전체로 보면 이제 포드의 영업이익률이 7%니까 국내 현대차 그룹하고 뭐 비슷합니다. 근데 금년에 2022년은 좀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20% 증가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CEO 짐 팔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GM 그 CEO도 잘하지만 그래서 그 컨퍼런스 콜 4분기 실적을 얘기하는데 전기차 여기 이제 요즘 화제가 되는 픽업 트럭 F150의 라이트닝이라는 거 주문이 많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타본 머스탕 마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그 젊은이들의 그 스포츠카의 로망이었거든요. 엄청 많이 타죠. 그래서 이 전기차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퍼가
포드가 9배, GM이 7배. 그러니까 시장은 포드한테 프리미엄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왜냐 전기차를 잘하고 GM은 이제 그때 볼트 화재가 나면서 이제 LG 배터리로 그 전기차 전략이 조금 이제 후퇴를 했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포드한테 프리미엄을 주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그 딜러를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 머스탱이 원래 그 오리지널 내연기관 머스탱,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독일차보다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제 좀 저렴하게 그쵸. 스포츠카를 인조할 수 있고 오른쪽이 그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현대 제네시스 EV60하고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주문이 많아서 지금 주문하면 제가 1월 달에 이제 물어보니까 한 반년. 그러니까 여름에 인도가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실내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감탄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테슬라 모델 Y보다는 2%가 아닌 한 10% 부족한 걸로 저는 보는데 이 차 가격이 한 6만 불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Y랑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 그 파이널 터치나 이런 섬세함들이 부족한데 짐 팔리가 얘기한 게 우리의 목표는 전기차 생산 능력을 빨리 늘려서 60만 대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작년에 94만 대 생산했으니까 격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얼만큼 앞서 있냐. 그리고 실제 또 다른 시사점은 이제 기존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뭐 주문을 몇십만 대씩 받는다. 이제 이런 점입니다. 예. 네.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 포드는 일반 이런 승용차보다 사실 픽업 트럭에 대한 그렇죠.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더 가중을 둬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F150. 그러니까 네. 국내는 저희가 이제 픽업 트럭이라는 그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미국은 자영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주말에 이제 뭐 싣고 가려고 여기 보면 이제 위에가 내연기관 F150인데 이게 뭐 누적적으로 400만 대가 팔렸다 그러나 그러니까 가장 미국 사람들이 픽업 트럭하고 SUV를 좋아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데 전기차로 이제 그 해서 새로 만들어서 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 주문이 몇 주 만에 20만 대를 초과했다고. 이제 아직 그 인도는 이제 고객한테 안 하는데 그래서 포드가 머스탕 마키도 그렇고 F150도 그렇고 전기차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배터리 공급은 SK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새로웠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주 가운데서는 이번 주에 이제 포드 외에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요 차 이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페라리. 말이 이렇게 손에 들고 있잖아요. 페라리도 실적이 좋았나요? 페라리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티커가 레이스 RACE 재밌죠. 멋있네요. 뭐 근데 그 이 스포츠카는 그 독일보다도 이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라리 그다음 페라리 한 4촌 동생쯤 되는 마세라티 여기 이제 비상장인데 람보르기니 다 이태리 계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페라리는 그 주가가 밀라노, 이태리 회사니까 당연히 밀라노에 상장돼 있고 뉴욕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시총이 52조 원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10,000 대를 만드는데 시총이 현대차랑 비슷합니다. 현대차가 시총이 한 50조쯤 되고 여기 이제 400만 대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카 중에서도 좀 하드코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제 대당 가격이 한 국내 기준으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00 대밖에 생산을 안 해도 이제 매출액이 한 6조 원쯤 되고 포르쉐는 이제 상장돼 있는데 volkswagen 그룹이고 그다음에 아스톤 마틴 007에 나오는 그 저 아스톤 마틴은 경영이 안 좋아서 시가총액이 뭐 한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빚이 많고 그래서 독보적으로 페라리가 자동차에 대한 그 수요도 많고 경영 그 실적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5년 동안 연 26% 상승했죠. 뭐 그게 꼭 앞으로 좋을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보면 자동차 판매가 22% 늘었고, 그러니까 수요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년간 지금 주문이 확보돼 있다고 2023년까지. 그러니까 매니아가 그렇게 많은 거죠. 예. 아, 못 사겠네요. 사고 싶어도.
저 뭐 지금 이제 장 부사장님 주문 내시면 지금 안 사겠습니다. 2024년에 못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급해서 안 사는 걸로 이렇게 괜찮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 바빠서 못 사는 겁니다. 바빠서. 아유, 오래 타면 허리 아파요.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23% 네. 그러니까 6조 원쯤 되고 4분기도 아주 좋았다 그러고 이제 중국 매출이 중국 사람들도 워낙 그 명품 차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중국 쪽 매출이 36% 늘었고 여기는 아주 고마진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400대 정도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국내에서요? 네네. 누가 샀을까요? 제 주변에 한 번도 안 샀는데. 대단한데요. 누가 샀죠? 그럼 혹시 이거 전기차 버전도 있습니까, 교수님? 네네.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전기차는 2025년에 오픈을 한다. 그래서 3년 뒤. 여기가 재밌는 게 CEO를 그 반도체 전문가로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진짜 획기적인 변화를 획기적이네요. 하죠. 그래서 이제 매출도 좋았고 수익성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였는데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그 LVMH, 케어링 같은 명품 제품 같이 에르메스 같이 자동차 회사가 마진이 25%니까 테슬라가 제일 높은데 15%. 맞죠. 물론 테슬라 이제 올라갈 더 여지가 있지만 자동차 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평균 되면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보적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 2022년은 이제 좀 보수적으로 회사가 그 추정치를 잡았는데 그래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한 1-20% 성장은 앞으로 계속 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오르고 워낙 명품이니까 퍼가 한 40배 수준이에요.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이제 장점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 뭐 슈퍼카를 만들어서 들어올 때가 없죠. 그다음에 고객 충성도가 워낙 뛰어나서 그래서 당연히 에르메스 같은 데가 이제 퍼가 50배가 넘거든요. 그럼 명품 회사들이 주가가 30-40배 보통 되니까 자동차에서도 여기는 거의 뭐 비저빌리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확실한 데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맞는데 뭐 40배가 좀 고평가된 건지 뭐 적정한지는 약간 개인 그 투자분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변신을 하는데 지금 뭐 슈퍼카들 회사들이 다 전기차 전환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포르쉐의 전기차인 타이칸이 원래 911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미. 반응이 좋고 여기는 이제 SK 배터리를 얹어서 하이브리드를 이제 페라리가 2019년부터 만들어서 반응이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O가 반도체 센서 전문가다. 획기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이제 전기차를 공개하겠다.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이 회사가 3년 전만에 우린 전기차 안 한다. 페라리는 그 소리가 많이 나는 슈퍼카지. 우린 전기차 안 한다고. 근데 여기도 결국 세상이 바뀌니까 전기차 전략으로 바꿨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생각할 때 항상 리스크를 보자.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퍼가 워낙 높아서 퍼가 내려갈 가능성, 그다음에 전기차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 그다음에 여기는 신차를 항상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자연스럽게 올리는데 신규 모델이 좀 지연될 가능성. 왜냐하면 전기차를 또 하면서 이제 좀 그 사람들이 바빠지겠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오를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애널리스트 데이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월가 애널리스트들 다 그 시승도 하고 그러는데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제 뭐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울 수도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 5대 리스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이 페라리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4억 하는 거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오너 드라이버 말고 그냥 주식을 사서 오너를 그러네요. 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그렇죠.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맨 유나이티드 좋아하는 분들이 그 회사가 상장돼 있으니까 주식 네. 사고 그다음에 뭐 헤르메스, 루이비통, LVMH 그런 명품 대신 또 주식도 사고 성과가 좋았으니까 여기도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페라리 네. 좋은 차죠. 네, 네, 좋은 좋은 차인데 비싼 차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 바빠서 못 삽니다. 아유, 금방 타고 다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네, 뒤에가 그렇습니다. 딱딱해서 허리도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주식으로 네. 만족하는 걸로 네.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